반갑습니다. 77입니다. 그 외벽 단열에 대해서 질문이 왔는데요. 구독자 중에 그르노이님 질문입니다. 영상 잘 봤습니다.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저는 충북에서 외단열 업체를 하고 있다. 근데 궁금한 것이 외부 이제 단열재를 부착할 때 단열재에다가 몰타를 넣잖아요. 네, 몰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정확히 말하면 시멘트와 모래와 물을 섞은 거 몰탈인데, 그거 말고 이 외단열 시스템, 그러니까 드라이비트나 뭐 스타코 플렉스를 할 때 그 골조가 지금 이제 콘크리트 벽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스티로폴 뭐 두께 50mm나 이 단열판을 붙이게 되죠. 근데 그거 붙일 때 이 둥그런 말통에 담겨서 나와요. 그 본드라는 게 나옵니다. 그러면 그 본드에다가 시멘트 가루를 넣어서 교반을 해줘요. 막 반죽을 해주면 그 본드하고 시멘트하고 이제 뒤섞이게 되죠. 네, 그래서 그 본드 한 말 가지고 한 뭐 세 통, 네 통 이렇게 세멘트를 부어서 섞어서 만들어요. 그거를 퍼서 이제 땅콩잼 바르듯이, 예? 식빵에다 땅콩잼 바르듯이 발라서 군데 발라서 붙이게 됩니다. 그러면 그 단열재하고 콘크리트 그 벽체 사이가 그 몰탈, 접착제, 본드 두께 때문에 몇 미리가 뜨게 되죠. 한 5mm, 뭐 8mm 이렇게 뜨게 됩니다. 그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. 네. 그 공간이 있는 게 단열에 더 효과적인지, 아니면 단열재와 콘크리트 사이가 틈없이 그냥 딱 밀착되는 게 좋은지, 예. 요게 궁금하다 이겁니다. 여기서 공간이 생기는 것은 화재 위험성을 이제 배제하고 그 공기도 단열이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,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, 아무튼 어떻게 하는 게 더 단열에 효과적인가 궁금하다 이겁니다. 맞아요. 그 참 조건에 따라 다른데, 그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, 제가 이 사진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여서 캡처를 해서 올렸어요.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노란색이 단열재입니다. 약 50mm. 그리고 그 접착제로 붙였으니까 약간 파랗게 보이는 게 그게 이제 틈이 있죠. 공기 틈.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줄을 3줄 걷으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죠. 두께는 뭐 한 15cm, 20cm. 그 다음에 내측으로는 빨강색이 여기 석고보드인데, 석고보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떡본드라 그러죠. 떡본드를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했을 때 콘크리트하고 또 석고보드 사이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틈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단열재 쪽이 외부입니다. 외부. 마이너스 5도죠. 그 까만 선을 보세요. 마이너스 5도에서 요 단열재 스티로폼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요? 온도가 그 단열재 안쪽 찍어보니까 17도예요. 공기층을 지나서 또 콘크리트 바깥쪽을 온도계를 갖다가 이렇게 딱 대보니까 18도. 콘크리트 안쪽을 또 대보니까 한 20도. 뭐 콘크리트 벽은 내부나 외부나 별로 온도 차이가 안 나요. 왜? 열 전도 성능이 좋아요, 얘는. 그리고 단열재는 열 전도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요. 단열 성능이 크다. 다시 말해서 열 전도율이 작다. 네? 그러니까 단열재는 바깥쪽, 안쪽 온도 차이가 크죠. 그래서 단열재입니다.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 온도 구배라 그러는데, 구배 일본 말인데, 온도 경사가 가파른 게 단열재예요. 온도 경사가 별로 없어요. 내부, 외부. 이러면 단열재가 아니죠. 예를 들어서 굴이나 은 이런 거는 거의 이쪽 벽 온도나 이쪽 벽 온도나 온도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콘크리트는 약간 있어요. 그리고 안쪽으로 실내에 와서 실내 공기 온도는 21도네요. 벽을 통해서 각 부분에 온도계를 갖다 이렇게 찍어 보니까 온도가 그렇게 다 다르게 나와요. 그 어떤 벽체에 외단열을 했는데 바깥엔 마이너스 5도, 내부는 지금 21도를 유지하는 그런 벽체입니다. 근데 여기 질문하신 그르노이님의 질문은, 자, 요 노란색 단열재 스티로폼하고 콘크리트 벽체 사이에 이 접착 본드로 인한 이 틈이, 공기층이 생겼다. 근데 이 공기층이 단열에 도움이 되겠냐 안 되겠냐입니다. 근데 딱 두 가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. 이 공기층이 완전히 밀폐가 됐어요. 다른 데서 공기가 이렇게 새 나갈 틈이 없이 됐으면은 이 단열 효과가 있습니다. 근데
바깥에서 외기랑 이 공기 틈이 통했든지 내부랑 통했든지 공기가 통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단열 성능이 떨어져요. 지금 요거는 이제 일본 건축 설비공학회에서 만든 표인데 이 표를 볼 것 같으면은 자 단열 그 성능이 요거 두께입니다. 이 수평은 두께고 이 수직이 단열 효과예요. 근데 공기층의 두께를 공기층의 두께를 5mm, 10mm, 15mm, 20mm 이렇게 쭉 넓혀 봤는데 자 그림에서 보듯이 5mm가 넘어가면서부터 단열 효과가 5mm까지 팍 올라가다가 점점 수평으로 가죠. 단열 효과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중유리 있죠. 페어그래스라는 거. 유리 두 장을 겹친 거 있죠.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공기층 두께는 6mm 정도로 합니다. 6mm. 그래서 16mm 페어그래스다 그러면 유리 5mm, 공기층 6mm, 또 유리 5mm에서 전체 두께는 16mm 페어그래스를 간단한 이중유리에는 제일 많이 써요. 물론 이제 유리 두께가 두꺼워지고 뭐 공기층 두께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럼 공기층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냐 하면은 안 좋다. 왜? 이 공기가 안에서 대류를 하면서 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도 안 좋고 예를 들어서 뭐 틈이 있으면 더더욱이 이 단열 효과가 떨어지죠. 공기 자체는 단열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. 이 표에서도 주요 각 재료별로 단열, 거기 성능이 있죠. 숫자가 작을수록 단열재예요. 숫자가 높을수록 단열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. 표에서 보듯이 이 공기하고 금속, 철이나 뭐 구리 이런 거랑 비교해 보세요.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. 어마어마하게 납니다. 그래서 단열 성능 값은 그 열 전도율에 따라서 작을수록 단열재다. 그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요 공기층은 밀폐가 돼야 공기층으로서의 단열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. 단열 효과가 있다.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또 요 콘크리트 벽체 안쪽으로 가면 뭐예요? 석고보드 빨강색으로 표시한 거 석고보드인데 석고보드도 떡본드로 붙여놨어요. 떡본드로 붙여놨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틈에 밀폐성이 있게 공기가 안 통하면 좋습니다. 근데 자 외단열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단열재 안쪽으로 내측으로 구조체도 거의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. 18도, 20도 콘크리트 온도가 그렇죠. 근데 자 이걸 내단열로 해봤다. 내단열 이런 식으로 내단열 제가 캡처해서 지금 띄워드리는데 자 요거는 벽체 구성이 보면은 이 바깥쪽으로 돌판 외부입니다. 마이너스 5도씨 자 뭐 30mm 화강석이든지 돌을 붙였어요. 그러니까 돌을 붙이려니까 건식으로 붙였는데 브라켓 같은 게 필요하죠. 그래서 콘크리트에다가 화스너 같은 거 브라켓을 달고 돌을 이제 붙였죠. 그러니까 돌하고 구조체 콘크리트 사이에는 꽤 공간이 있어요. 한 뭐 50mm 정도 이렇게 뜨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공기가 들어있고 또 콘크리트를 지나서 단열재를 또 본드로 붙였어요. 그러니까 콘크리트하고 또 단열재 사이에도 5mm 한 8mm 공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단열재 위에 내측으로 실내 쪽으로 빨강색 선이 석고보드를 표시했는데 석고보드도 떡본드로 또 붙였다. 자, 이 그림에서 각 부분에 자 벽체를 싹둑 잘라서 각 부분의 온도를 재봤어요. 벽체 맨 바깥에를 재보니까 지금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 5도네요. 그래서 돌멩이도 한 5도, 또 돌멩이 안쪽 지나가서 콘크리트를 재보니까 영하 3도, 또 내측으로 와서 재보니까 실내 쪽으로 콘크리트 표면이 0도 정도. 단열재니까 단열재를 지나면서 온도 차이가 팍 나죠. 그래서 온도 이 경사선, 온도 구배선이 팍 올라갑니다. 그래서 단열재 외부 쪽으로는 0도인데 내부 쪽으로는 18도 올라가요. 그리고 실내, 석고보드 쪽 실내 기온은 20도입니다. 자, 이러면은 조금 전에 외단열을 했을 때랑 내단열을 했을 때랑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자, 난방했을 때 순발력입니다. 순발력. 이 내단열을 하면은 실내 난방을 하면요. 공기 온도가 얼마 정도까지 20도면 20도까지 올라가면은 그쵸. 실내 온도가 유지가 되죠. 공기 온도가 20도가 되니까 이 석고보드도 한 20도 가까이 되겠죠. 18도, 20도. 네. 거기까지 온도가 올라가면 돼요. 근데 반대로 외단열을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 내부 온도하고 이 온도가 올라가려면 이 콘크리트 덩어리 온도도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돼요. 그죠?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열을 담아서
여기까지 온도, 여기까지 한 대략 20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열을 얘가 품어요. 열을 빨아먹습니다. 열 용량으로 저장을 하죠. 예. 근데 또 좋은 점은 이쪽에 실내 쪽에 난방을 꺼서 온도가 내려가잖아요. 그러면 얘가 또 열을 방출을 해요, 이쪽으로. 예. 그래서 실내가 항상 온화하다고 해야 되나? 온화하다. 예. 온도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쪽에 난방을 하잖아요. 난방을 하면은 요 석고보드까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돼요. 그러면 바로 따뜻해집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, 한 달에 뭐 한두 번 쓰는 별장 같은데 이 방식을 쓰면 좋아요. 순발력이 좋다. 근데 이 방식은 상시 주거하는, 그냥 우리 일반 주택은 이 방식이 좋아요. 쾌적하잖아요. 쾌적하고. 또 한 가지는 이 안에 내부 결로가 생길 확률이 적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습공기 선도라고 그걸 좀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, 자, 실내 공기가 요거 몇 도예요? 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20도. 20도일 때 100% 수증기가 여기 있다. 목욕탕처럼. 그러면 노점 온도, 이슬 맺히는 온도도 20도예요. 근데 여기에 보통 우리가 습도가 60%다 그러면 노점 온도는 한 여기쯤 내려옵니다. 이런 20도 공기에서 습도가 한 50%, 60% 되면은 결로가 되려면은 한 12도 정도, 예를 들어서 12도 정도 돼야지 결로가 돼요. 그래서 그 점을 이슬이 맺히는 점을 연결해 보면은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. 이 실제 요 온도하고 노점 온도가 겹치는 게 없는데,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단열을 했다. 내단열을 했다. 그러면 실내가 20도고, 예를 들어 이 점을 찾아보면요. 이쪽에 여기는 몇 도예요? 막 0도. 그러면 이슬점이 실내에서는 여기쯤 되죠. 아까 12도 정도. 근데 12도 가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게 돼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요 겹치는 요 부분 있죠. 노점 온도와 요 구조체의 온도가 이렇게 겹쳐서 요 부분 있죠. 요 부분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. 이슬이. 그래서 요걸 좀 조심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내가 항상 습도가 높잖아요. 겨울철 바깥쪽에 습도가 낮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다가 말하자면 방습지, 습기가 못 나가는 말하자면 비닐을 여기다 하나 넣어주면은 이쪽엔 습도가 여기까지 높잖아요. 근데 비닐로 딱 막혔잖아요. 근데 이 비닐을 넘어가서 습도가 딱 떨어집니다. 여기까지. 그쵸? 바깥 기온의 습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. 결로가 안 생기죠. 그럼 내부 결로가. 근데 문제는 자, 어떤 틈으로 이 습한 공기가 막 일로 가요. 습한 공기가 가게 되면은 여기에 막 물방울이 맺힙니다. 내부 결로예요. 내부 결로. 예.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은 자, 이렇게 생긴 집이에요. 바깥에 돌을 붙이고 공간이 있고 콘크리트가 있고 내부 단열을 하고 석고보드가 있는데, 이 집에 오전 한 11시쯤만 되면은 물이 줄줄 뭐 흘러가지고 막 들어와요. 자, 이렇게 생긴 구조에서 어떤 틈에 뭐 욕실이라든지 배기구라든지 창틈 이런 데로 집안에 겨울철에 더운 공기가 일로 나갑니다. 그러면 이쪽은 영하죠, 영하. 예. 밤 동안에 이런데 돌멩이하고 여기에 결로가 되면서 결빙이 되죠. 얼음이 맺힙니다. 얼음이. 여기에 돌하고 이 사이에 얼음이 잔뜩 껴요. 그랬다가 오전에 해가 뜨면서 10시, 11시쯤 이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. 녹아내려가지고 이렇게 벽을 타고 창틈을 타고 물이 들어와서, 특히 습기가 많이 나가는 주방 쪽이나 화장실 쪽 이런 데 천장으로 막 물이 들어와서 줄줄 떨어져요. 이게 높을수록 더 불리하죠. 2층 건물 같은 경우 2층에서 이 사이에 막 결로가 생겼다가 결빙이 돼서 얼음덩어리가 붙어 있다가 낮에 녹으면서 물이 막 흘러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공간, 파란색이 공기층, 이런 공간이 다 밀폐가 돼야 돼요. 밀폐. 이건 벽에서뿐 아니라 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단열에서 중요한 거는 단열 성능이 좋기 위해서는 이런 데가 다 밀폐가 돼야 되고 공기가 막 순환을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. 그 목조에서 레인 스크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점 질문하셨던 우리 구독자님은 자, 이런 구조체가 생기면 요 외단열 시스템 드라이비트나 뭐 스타코 그거 작업을 하시는 분 같아요. 근데 요 부분에
요 본드를 붙인 요 사이의 틈에 공기층이 과연 효과가 있겠냐 이겁니다. 효과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열 손실 계산을 할 때는 단열재 열 전도율과 두께, 또 공기층이 있냐 없냐, 또 콘크리트의 열 전도율과 두께, 또 공기층이 있냐 없냐, 석고보드의 열 전도율과 두께, 이 값을 가지고 다 계산해서 이 전체적인 열 손실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공기층의 단열 효과도 계산할 때 다 넣어줍니다. 결론은 하여튼 이 공기층이 잘 딱 밀폐가 되고 봉해져 있으면은 단열에 더 효과가 있다.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외단열 시스템 하는 분들, 이게 이 접착제하고 잘 접착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. 이 접착이 잘 안 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뭐 겨울철이 벽체가 얼었을 때, 그때 이걸 뭐 본드를 붙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, 또 이 접착이 약해서 면적이 넓은 벽은 외부에서 바람이 막 불면은 마이너스 압력이 걸려서 이게 벌럭벌럭 하면서 떨어집니다. 그래서 여기에 중간중간에 화스너라고 이 전용 못이 있어요. 이걸 중간중간에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. 어쨌든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거예요. 그래서 공기층도 효과가 있다. 근데 공기층이 뭐 5mm를 넘어서 1cm, 2cm 두꺼워져도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. 왜? 공기층 안에서 공기가 대류하면서 열을 이렇게 이동시키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공기층 두께는 그저 얇으면 좋다. 한 1cm로 얇게 하는 게 좋다. 밀폐가 돼야 단열 효과가 있다. 공기가 새 들어온다, 이제 어디가 터져 있으면 단열 효과가 완전히 떨어진다. 이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외벽 단열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